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고충 처리반 직고처를 대신해서 취업의 기술을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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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저희 또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이 입동이래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음을 진짜 느낄 수가 있는데 겨울하면 또 큰 행사 있잖아요. 행사 모르세요? 겨울 행사. 크리스마스. 아니요. 뭐지?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김장 안 하시나요? 아, 김장. 네, 네. 아시면서 너무 연기 잘하시는데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예상도 못했어요. 김장 안 담그세요? 지금? 어렸을 때는 좀 담갔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최근에는 네. 사실은 이제 거의 담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사실 김장할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헤쳐놓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수연 쌤도 김장은 안 담그시나요? 안 하고 네, 저는 좀 사 먹는데 네. 진짜 맛있는 김치집을 알거든요. 그래서 조땡 조땡 호텔 김치 진짜 그래요? 최고예요. 어디서 이거 살 수 있어요? 이땡트에서도 팔고 괜찮아요. 네, 인터넷에서도 팔고 오. 되게 맛있어요 진짜. 그럼 그 김치 진짜 김장김치 맛이 나나요? 어, 수육이랑 먹으면 그 느낌이 딱 나나요? 겉절이 그 완전 나요. 그래요? 처음에 안 익은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요? 진짜 맛있겠는데요? 먹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집도 김장을 뭐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하시는 거지 사실 제가 뭘 하는 건 아니. 왜요? 왜 또 공격하시려는 거죠? 네. 어떤 공격이시죠? 어머니가 네, 네. 하신다는데 1도 안 도와주십니까? 도안은 드리는데 뭘 얼마나 넣는지는 모르고 그냥 아. 시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비고 네. 속 넣고 네, 이제 절임 배추 사가지고 속 넣는 거 정도 그런 거여서 저도 뭐 이렇게 김장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식은 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국화빵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길거리 보면은 붕어빵만 팔고 잉어빵만 팔고 국화빵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네. 이제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약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 완전 많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줌마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줌마들이 이제 잘 먹잖아요. 아줌마 잘 먹지 이런 유행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마트도 많이 가고 시장도 많이 가다 보니 네.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화빵. 원래 붕어빵, 국화빵 그리고 계란빵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저는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먹기가 좀 손이 후덜덜 하더라고요. 막 두 개에 1,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뭐 좀 더 싼 데는 3개에 1,000원? 근데 건쌤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붕어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왜요? 붕어빵을 붕어빵이라고 했다가 한입붕어빵이라고 또 바뀌어가지고 맛없어요, 근데. 그 뭔지 아시죠? 약간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아. 어차피 먹을 거면 제대로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매해서 요즘에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안 드세요? 저는 이제 간식은 거의 안 먹는 편인데 그나마 이제 좀 땡기는 거 겨울 음식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동치미 네. 막국수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동치미 막국수.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침이 나오네요. 네,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제가 그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 보이시죠? 근데도 그거는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근데 그런 게 배가 잘 안 차요. 차고 면이 네. 차가운 면은 배가 안 차던데 배부르신가요? 그러니까 밖도 추우니까 네. 안도 추우면은 그 차가운 음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행치냉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도 오늘 건쌤과 수연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볼 건데요. 어제는 OCI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죠?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찾겠지만은 네네. 일단 제가 가장 좀 많이 본 유형의 실수라고 하면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되게 나열식으로 진짜 구구절절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엄청 표현하는 그런 네네.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이 자격증도 있고 이 수상 이력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네네. 사실 그게 지겨우신가요? 지겹기도 하고 별로 본인이 그래서 뭘 잘한다라는 건지 확실하게 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안을 잡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문단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잡아놓고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줄글로 주구장창 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내가 기승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단어 형식으로라도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내 글이 산만해지지 않고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안 든 상태에서 정리정돈이 잘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초안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뼈대를 먼저 잡아놔야겠죠. 자,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 가이드 취업의 기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한진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아요. 자,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소개됐던 기업입니다. 한진에 대해서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볼 텐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11월 15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 만큼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자소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소서 항목과 또 구성,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진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일단 한진 자기소개서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컴팩트하고 간결해요. 성장 과정,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 남다른 성취 경험, 물류에 대한 가치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게 끝이거든요. 네. 진짜 무슨 보통 다른 기업들 자소서는 두 줄씩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항목이 이러는데 여긴 진짜 컴팩트하고 엄청 간결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오히려 좀 다른 기업들 쓰셨던 거 많이 복붙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복붙하면 안 된다. 보니까 진짜 서술형도 아니고 그냥 끊어버리네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적으면 되겠구나. 좀 직관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다른 특징이 더 있을까요? 다른 특징은 솔직히 명확하게는 잘 네,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에 많이 활용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자소서를 웬만큼 이제 써두셨다면 다른 기업에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근데 이제 특징은 3번 물류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물류 회사가 아니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만 살짝 주의해 주신다면 다른 기업에 쓰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 자소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마스터 자소서 항목들이 있는 한진입니다. 건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요즘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 뭐 수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직무와 관련된 강점이나 역량들을 자랑하거나 어필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한진 자소서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음. 아니면 진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나? 사실 채용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같이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지금 1, 2년 일할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함께 할 가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진 자소서는 딱 그거를 이해하는 자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구성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량 소개서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저 이거 잘하고 저 이거 수상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자소서네요. 그렇죠. 글자 수가 짧다고 해가지고 좀 오해해가지고 그냥 뭔가 자랑하고 나열하면 되겠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시고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짧을수록 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진짜 소개하는 그런 자소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한진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항목입니다. 읽을 것도 없어요. 성장 과정 600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아무까에 살아가지고 그 유복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모 가수의 가사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겠죠. 가사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던 짜장면 한번 먹은 적이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성장 과정. 자, 뭐가 성장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키가 성장했을까요?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좀 성장했겠네요. 그러면 이걸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는 경우, 그럼 직무적 역량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성장한다라는 그 개념이 직무적 역량이 성장한다? 기술이 성장한다? 기술은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럼 성장의 의미는 뭐냐? 나의 내적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적으로 어떤 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정확히는 지금 현재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 키포인트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이 됐는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의 가치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왜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그 과정을 기술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키포인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 네, 가치관과 연결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연 쌤이 보시기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건쌤께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네. 저도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풀어나가는 게 성장 과정이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에피소드를 설명해주시고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실 때 인재상을 꼭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가치관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적어줄 때 이 기업의 비전 혹은 인재상 혹은 미션 중에 하나에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면 당연히 너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기업 분석을 일단 어쨌든 먼저 선행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기업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적고자 하는 가치관에 이 회사의 미션, 비전, 가치관 혹은 뭐 인재상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냐 요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할 때 뭐 어릴 적부터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할 때 이 어릴 적의 기준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뭐 대학교 시절부터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시절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전이라는 정신에 대해서 완벽히 체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와닿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가치관이 보통 완성되는 시기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짓는 건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나이가 무엇이냐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성년자는 올바르게 이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처벌도 약간 약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가치관이 확립된 그 시점 자체는 성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만 그 시작점, 네네. 과정이니까 네. 이런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 과정 간의 과거 사례는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수연 쌤이 보시기에는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네. 대학 경험 이유를 작성을 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건쌤이 말씀해 주신 거랑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결은. 근데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사회적인 입지를 가졌을 때 내가 만들어진 가치관이 이후에 진짜 사회, 진짜 내가 회사를 갔을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네. 때는 사실 뭐 아르바이트도 맘대로 할 수 없고 그쵸. 내가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학생인 거잖아요. 학생이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경험을 얼마나 해보겠어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꼭 대학생 경험 이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대학 경험도 1학년이면 되나요? 뭐 4학년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1학년부터 작성하셔도 돼요. 1학년부터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회적 입지를 가졌을 때부터 작성을 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진의 자기소개서
2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 남다른 성취 경험 600자. 경험을 적어 주십시오도 없네요. 네. 특별한 체험과 남다른 성취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취준생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특별한 경험을 뭘 했더라? 남다른? 남들과 다른? 뭘 했더라?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네. 남다른 이 키워드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하셨을 분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취준생이어도 이 키워드에 좀 꽂힐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키워드는 특별한, 남다른 이게 아니라 성취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자소서 쓰시면서 땡땡땡의 성과를 내봤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던가 차별화된 성취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라던가 이런 문항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똑같은 내용인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진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물류 경험 혹은 인사이트 같은 거를 분명히 보유하고 계실 거라는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물류회사에서의 인턴 혹은 물류 관련의 아르바이트, 물류 관련 학과 전공하면서 팀 프로젝트 했던 경험 이런 거와 같이 물류 베이스의 성취 경험을 적어주시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아요. 항목들을 보시면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 솔직히 2번밖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직접적으로 물류 관련 경험을 어떤 거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고 나는 얼마나 이 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목에서 나의 경험들을 조금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작성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더내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지금 입학하신 데에서 졸업을 하기까지에 그냥 아무 선택도 안 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일어날 법한 일들이잖아요. 수업을 듣고 A+를 받고 네. 아니면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현장 실습을 가고 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경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경험 말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발벗고 찾아서 해냈던 경험 혹은 만들었던 경험이면은 그 무엇이든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남다른 특별함보다는 성취 경험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건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다른 특별한 경험이요? 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뭐지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봉사. 네, 네.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학생 네, 시절에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자. 그럼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좀 남다른 경험이라고 할까? 할까? 약간 기업에서 보내주는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브라질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특별합니다. 네, 특별하죠. 근데 특별합니다. 정말 이제 여행으로 갔는데 브라질에서 집만 짓다 왔습니다. 집을 짓고 오셨어요. 네, 집을 와, 지으러 갔다 왔어. 나무로. 그렇죠. 나무, 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브라질을 갔다 온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갔다 왔다고는 하는데 네. 한국에 있는 뭐 어디 과천 그 어디인가에서 이제 만들- 납치해가지고 만들고 돌아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만 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3번 항목으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물류에 대한 가치관 600자. 물류에 대한 가치관 이거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물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은 정말 쓰기 어려운 항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로 사실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물류에 대해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했을 때 여기서 티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원 동기부터 쓰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 동기는 이제 수연 쌤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얘기를 하실 거지만 지원 동기가 사실 모든 자기소개서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칩시다. 지원 동기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성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항목은 나눠져 있지만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 기준점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조금씩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한 사람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진이라고 했을 때도 다르지 않다라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진에 대한 지원 이유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 같은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포인트를 둬서 그래서 뭐 지원했다라고 썼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싶다라고 썼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을까요? 그런 것들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자기소개서를 지원 동기부터 쓰면 베스트 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성장 과정부터 끝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하는 물류라는 것이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라고 어필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한진을 왜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이 대동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가장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에 대한 가치관과 지원 동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나라는 한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소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와 함께 엮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팁을 주셨는데, 수연 쌤이 또 주실 팁이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치관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물류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나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가치관, 요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를 좀 예시를 들어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 물류에 대한 트렌드 키워드를 신속함이 생명인 물류 혁신, 이걸로 만약에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게 변화했다라고 느꼈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열정의 가치관이 있는 지원자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열정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이제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입사 후에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물류 시스템에서 직무 담당자로서 뭐뭐 해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가치관과 인재상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 가치관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가 물류에 대한 트렌드나 인사이트도 확실하게 보유한 지원자이다 라는 거를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꿀팁까지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마지막 항목 보도록 할게요. 4번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600자입니다. 자, 이 항목은 어떤 팁 주시겠나요?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네, 너무? 너무 깔끔해요. ESTJ 인사팀이신가 봐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게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담으라고 말을 해주는 문항.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한 팁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원 동기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주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 취준생 때 진짜 많이 어렵기도 그래요. 했고. 돈 벌려고 했지 뭐. 맞아요. 돈 벌려고 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냐. 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몇 자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지원 동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인재상이랑 엮어서 설명해 주시면 가장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인재상 중에 열정이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최근 열정적으로 사업 성과를 냈던 사례, 이거는 기업 분석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겠죠. 사업 동향에 대한 부분은 사례화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 역시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 성과를 냈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이제 에피소드화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왜 이게 지원 동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열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 회사와 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열정 파트, 나에 대한 열정 파트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줬던 거고, 나중엔 교집합으로 묶어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입사 후에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내가 이 회사랑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회사의 특성이랑 나의 특성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거다. 내가 합이 좀 잘 맞으니 함께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지원 동기이다 라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신 만큼 이 인재상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소스가 많으니까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사 후 포부도 써야 되거든요. 이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되게 많이 다뤄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포부를 절대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요거를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보시면은 저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사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네. 그냥 이렇게만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당연히 글자 수도 모자르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너 이렇게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직무 담당자로서 내가 땡땡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땡땡땡땡들을 하면서 내가 성과를 몇 % 이상 창출해 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포부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숫자를 넣어서 정확히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진 자소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다. 두 번째,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나를 모두 다 보여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마지막, 회사의 연결고리,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연쌤도 한진 자소서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아주 쉽고 기본이 되는 마스터 자소서 항목이다. 하지만 물류업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함께 보여줘야 하는 항목이고 지원 동기는 회사의 인재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팁을 꼭 활용해보자입니다. 네.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는 수연쌤, 건쌤과 함께 한진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